조선선타입니다. 오늘이 4월 20일 현재 시각 06시 30분. 외기온도가 16.2도네요 오늘도 예술작품과 나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흔히 사투르노스라고도 하고 크로노스라고도 하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의 아버지 티탄이 사투르노스였고,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 그죠?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우스의 계보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제우스의 조상 선대가 얼마나 끔찍한 인물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권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인간을 떠나서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모든 잔재는 가차없이 제거한다는, 혈육이고 뭐고 없이. 숙정 이후의 영조가 생각나고요. 얼마 전에 갔던 창덕궁 옆에 창경궁 뒤주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영조의 아들. 어찌됐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조의 안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는 그 누가 될지라도, 자신 이외의 그 누가 될지라도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살해하고 만다는 아주 무서운 권력의 속성을 그린, 아들을 잡아먹는 크로노스, 사투르노스,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 작품이 있어요. 예전에 너무 좀 혐오스러워 갖고 좀 장난기스럽기도 하고 괴기스럽기도 한 작품이 있었어요. 정말 괴수 같은 자가 어떤 인육을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야라는 스페인 작가가 그린 그림이죠. 고야 그러면 왜 프랑스가 스페인 침략했을 때 그 끔찍한 살해 장면을 나타내는 꽤 유명한 절규하는 어떤 꽤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노스, 크로노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말씀드린 크로노스가 그 윗대의 아버지가 똑같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장면들을 목격을 해요. 목격을 하고 겨우 숨어 살아남게 된 그 티탄 중에 한 명이 되는데,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어느 한 예언가의 말처럼 자신도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제거된다는, 권좌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죠. 자기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도 권좌에 올랐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잠시만요. 좀 닦아줘야지. 이제 좀 괜찮네. 그래서 크로노스가 자신이 아들들을 한 사람씩 잡아먹기 시작을 해요. 아들들을. 그 장면을 그린 거죠. 그 장면을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작가의 심정은 그가 말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지독한 청각과 시각에 문제가 생겨서 시각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완치가 됐으나 청각을 완전히 잃게 되죠. 고야가 당시에 1811년 고쯤이에요. 우리나라 영종조 때, 그죠? 숙종 다음 영종조 때, 정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의 그 그림의 화풍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냉철하고 냉혹하고 섬뜩한 내용의 화풍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보면 그동안에 기존에 그려졌던 아들을 잡아먹는 크로노스의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은 상당히 크로노스가 신이잖아요. 일종의 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틀을 깬 고야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신이 가지고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자신의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 그림이 투영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상당히 정말 말 그대로 리얼한 약간 우스꽝스럽지만은 좀 혐오스러운 내용의 이제 그림이기도 해요. 19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림 자체가 한 페르난데스 7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 국왕이잖아요. 페르난데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깨 아니 뭐죠, 턱주가리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는 그 페르난데스 자신 유전병을 가진 그 왕조 있잖아요. 페르난데스 7세가 프랑스 나폴레옹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죠. 페르난데스는 추방당하고, 이후에 그 왕정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가 나폴레옹과도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이제 쭉 그렸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목격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절규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이제 쭉 생산이 되는데, 아주 가혹하고도 참혹하게 프랑스의 군주로 내려온 나폴레옹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 중에 한 명에게 수많은 저항들을 합니다. 스페인 내부에서는. 스페인도 식민지를 겪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이었어. 나는 또 참 17년인가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역사의 쳇바퀴 속에서, 그리고 그 스페인을 점령한 그 어마어마한 제국도 그 이후에 독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침략을 받아 기십년간의 침략 임시정부를 겪잖아요. 똑같이.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쳇바퀴 속에서 어느 나라든 간에 겪었을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이쪽으로 나간 것 같고, 어쨌든 거기 집중하자면, 프랑스에서 내려온 국왕에 의해서 17년간, 프랑스,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나서 스페인도 이제 다시 재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야가 마침 이런 질환을 앓게 되고, 또한 전 정부였던 그 프랑스 정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7세에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 친일을 했다는 식으로 친프랑스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는 이제 망령을 떠나게 되잖아요. 영국인가요? 작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조국에 대한 냉철한 현 시점의 처참함을 보여준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많은 세평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굵은 물감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그 고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가 상당히 그 작품에서 이루는 스포트라이트 부분을 빛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우아하잖아요. 극적이죠. 우아하다기보다는 많이 극적인 페인터잖아요. 페인터고, 그 어떤 한 유명한 여자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던 부분이지만,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한 미술관, 지역 미술관이 개관을 해서 제가 그 시점에서 한번 많은 사람이 오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전층이 이제 조형미술, 현대미술, 설치미술, 특히나 설치미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눈에 띄었었는데, 한국 그 작가였어요. 그 경험을 어떤 러시아에 특화된 어떤 그 전시물들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듣고 러시아 작품을 보러 왔는데, 뭐 잘못 들어갔지, 건물 자체를. 쭉 1층을 보고 2층을 보고 그랬는데, 뭐 재미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 설치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정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뭐 재밌다 정도지 뭐 근데 공감이 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에 띈다. 약간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 현대미술을 보면 조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찰흙과 같은 부분, 그리고 이런 물체를 통해서 실이라든가, 그렇죠? 금속성 물질을 통해서 어떤 배치를 해 놓음으로써 자신이 아픔이라든가, 뭐 몽환적인 부분이라든가, 꿈꿔온 몽환적인 부분,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의 부정 등을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관객들은 작가의 아픔들을 공감하면서 거기에 투영되면서 슬픔을 느끼고, 결국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막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원한 느낌도 들고. 뭐 그 정도였는데, 지하로 내려갔던 거예요. 지하로. 그 지하에도 뭐 어떤 작품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지하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개조를 했대. 예. 주차장 제거했는데, 그래도 1층에도 내려가는데, 이 전시회의 기획은 어떤 빛에 의한 인간의 어떤 환상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내용인 것 같았어. 첫 번부터 막
푸닥푸닥 하는 그 단초의 그 짧은 펄스 초회를 인간의 눈에 계속 시각적으로 탁탁탁 튀겨주는 듯한, 빛을 쏘는 게 아니라 튀겨주는 듯한 느낌의 빛들이 쭉 내려왔었어요. 지나면서 벽에도 그림, 뭐 조형미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상도 이렇게 순간순간 퍽퍽퍽 올라오더라고, 영상들도. 또 나중에 이제 지하 주차장이니까 이제 광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기둥들도 있고. 광장, 지하 주차장 광장이 약 한 40m, 30m 정도로 쭉 복도 우측에는 기둥들이 서 있고, 보통 그런 주차장인데, 저쪽에서 계속 이제 펄스 식으로 빛을 쏘면서 어떤 작품에서 영상이 흘러나오는 곳이 또 있다고 해서 그쪽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 근데 그걸 지금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슬픔도 아니고 어떤 기쁨도 아니고 어떤 희열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감정이 막 일더라고, 그쪽에서. 다행히 분노는 아니었어. 분노는 아니었고, 어떤 그 열병 같은, 그 그림을 보고 열병 같은 걸 알았구나라는, 잠시 동안 그런 열병을 알았구나라고 할 정도로 순간적이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 놀랍게도. 근데요, 그 빌딩 워낙 일찍 갔어요. 그리고 뭐 도슨트도 없었고,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그 빛이 조명되는 곳을 응시하면서 동시에 영상이 나오는 부분을 계속 쳐다봤는데, 사람이 확 돌더라고. 휙. 그래, 맞아요. 돌게 만들더라고, 사람. 그걸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소설의 제목을 들어서, 그래서 1층에 올라가서 그걸 말씀드렸더니, 또 되게 흐뭇해 하시대, 그 선생님. 그러니까 자신이 설치한 예술품에 대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관람을 했다는 이제 뿌듯함이 다가오는 거겠죠, 그분한테는. 그분이 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기획을 하는데 약간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스텝이었겠지만, 스텝조차도 개관해서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자기 느낀 점을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좀 무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없어서 이제 얘기했지. 야, 대단했다고. 방금 지하에 갔다 왔는데 그 빛에 조망되는 어떤 영상들이 흐르는 복합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에 써서 우리 어떤 모임에도 이제 쭉 글로 옮겼는데, 그렇습니다. 예술에 가지고 있는 힘은 잠시 삶에 지친 쳇바퀴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시 삶에 지친 우리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 요즘에 마약 같은 어떤 향정지성 의약품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피로를 푸는 거잖아요. 왜 마약을 하겠어요? 고통을 잠시 있는데 그런 약품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적절치 않고 사회적으로도 불법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대나 강남 쪽에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예술 뭐 쉐곤이라든가 뭐 이런 정말 보고 싶었던 작품들이 왜 이렇게 물밀듯이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는지, 이번 윤정부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 중에 하나가 그게 뭐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그 국경들이 다시 열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윤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예술작품에 대한 보편성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그런 내용들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전시회들이 있으니, 에드가 쉐곤이네, 에드가 쉐곤. 그 작품 진짜 보고 싶은데,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삶이 가지고 있는 퍽퍽함이라든가 푸석푸석함을 좀 더 윤택함은 너무 과장적인 거고, 예술작품 하나 봤다고 윤택해지진 않지만, 거기서 투영되는 작품 속의 아픔과 내 삶을 비교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산이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런 재생산은 뭐 김윤 작가 말로는 개소리라고 하니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겠으나, 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 에드가 쉐곤 같은 작품들은 너무나 특이하잖아. 홍대에서 한다는데 꼭 가서 얼리버드의 티켓팅을 통해서 싸게 좀 구매를 하게끔 그 느낌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내일은 그 린치맨에 대한 그거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일전에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블루는 끝난 것 같고, 나중에 부서적은 다시 한번 꺼집어내서 볼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책이었고, 샘 같은 경우는 다니엘 레겐의 샘 같은 경우는 지금 2권 3분의 1 정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읽혀 나가서 그 역사에 켜켜이 숨어져 있는 그런 이음새, 그 문이 있으면은 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 이음새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이음새, 특히나 그 근현대사에서 석유가 가지고 있는 현대사적 의미에 숨겨진 내막들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장치들이 있었겠으나, 우리가 그 부산물을 통해서 현대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원료였던 석유의 발견이 현대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문을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아낸 이 책이 너무나 좋다고. 책과 그 다음에 린치맨이라는 책을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가지고 있는 린치맨, 이게 린치핀인가요? 린치핀. 많은 해외에서 수상을 하고 많은 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어떤 개인의 가지고 있는 숨은 역량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독자들에게 가지고 결국은 그 개인을 존중하자. 그 각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차별성에 대한 놀라운 재발견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사랑하자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안개가 끼네. 좋습니다. 목요일 여러분 하루 되시고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따뜻했습니다.